365 초기 화면에 보시면 365에 포함된 앱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예, 거기 보면 파워 앱스라는 게 있습니다. 파워 앱스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만들기라는 게 있죠. 빈 캠퍼스에서 저희가 시작을 할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자동 앱을 만들려면 쉐어포인트라든가 원드라이브, 여기 엑셀 리밋이라는 게 이게 원드라이브고요. SQL하고 CSD 파일이죠. 커먼 데이터 서비스 파일인데 얘도 이제 그 ERD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유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만들기하고 여기 빈 캠퍼스 만들기하고 이름을 수금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태블릿으로 만들 거고요. 네, 휴대폰을 만들기 조금 작아서 태블릿으로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네, 그러면 이제 스크린이 최초 스크린이 여기 스크린이라고 1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도화지 같은 거예요. 한 장 한 장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파일에 가시면 여기 화면 크기 및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여기 고급 설정에 가시면 얘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걸 말해 동적이죠. 반응형으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부트스트랩 해가지고 이 반응형이죠. 반응형으로 얘도 이렇게 해주시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제 화면에 따라서 얘가 반응형이 됩니다. 다시 화살표를 클릭해서 아까 만들었던 대로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일단 스크린 이름을 조금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서치 스크린이라고 했죠. 서치 스크린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갤러리를 불러와서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불러야 되는데 모든 건 다 여기 보시면 최상위계층 리본 탭이죠. 엑셀도 똑같이. 그래서 여기 삽입에 가시면 여기에 이제 갤러리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화면 구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뒤쪽에 보시면 여기 드롭다운 표시가 있는데 그걸 클릭하시면 여기 갤러리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갤러리가 리스트입니다. 그 테이블을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자, 갤러리 클릭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세로 방향 여러 방향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 이제 세로 방향으로 제가 일단 클릭을 해서 그러면 얘가 물어봐요. 뭐하고 연결할래?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커먼드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SQL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QL 서버라는 게 나오고 여기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프리미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내란 얘기죠. 그래서 클릭하시면 이제 얘가 물어봐요. 그 SQL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에 뭐를 가져올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객, 달력, 법인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객은 그때그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위에 보면 수주가 있습니다. 수주는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금 있고 그 다음에 계산서 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하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데이터 원본이 있는데요. 지금 뭐하고 연결되면 수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건 맞죠. 수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맞죠. 맞죠? 수금이나 계산서하고 연결이 되면 안 되고 수주하고 연결이 되는 게 맞겠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요. 이미지 제목 부제목으로 되어 있네요. 이걸 클릭해서 여기 보시면 제목, 부제목,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근데 여기 편집에 가시면 이제 이거를 또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여기 타이틀이 최상위 계층이에요. 맨 위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드라고 나오는데 이건 계약 번호입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여기 위에 보시면 콘코드라고 또 있죠. 이렇게 이게 계약 번호가 해당되고요. 우리 회사에. 그래서 이 계약 번호를 그냥 연번으로 쓰시면 좋아요. 뭐 계약 앞에다가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연번으로 쭉 쓰시면 좋아요. 이거를 그 앞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시면 나중에 그 의미가 잘못되거나 변경이 됐을 때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한 행을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는 연번 형태가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서브 타이틀이 있는데요. 서브 타이틀이 콘 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약 이름이에요. 여기 보시면 얘가 계약 이름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를 또 클릭해서 바디는 얘로 할까요? 코퍼레이트 코드, 그러니까 얘는 법인 코드죠. 법인 코드인데 커스터머 코드로 하겠습니다. 커스터머 코드로 클릭하면 얘가 이제 커스터머 코드가 이렇게 나오죠. 얘를 또 컨트롤 C에서 여기다가 컨트롤 V로 그대로 붙여 놓으세요. 이 붙여 놓으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고 다른 데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이 카드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 놓으시면 돼요. 자, 얘 클릭하고 이제 얘가 커스터머 코드가 아니라 코퍼레이트 코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발주 기간이 되죠. 코퍼레이트 코드. 네, 그러면 얘가 101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도 조금만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얘를 조금만 작게 해서 컨트롤 C 옆에다가 컨트롤 V에서 붙여 놓으시고 옆에다 붙여 놓으시고 얘가 원래는 얘만 썼습니다. 계약 번호를 제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쓰자라고 했는데 이제 현장에서 계약 번호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체제로 해줘라 라고 그게 들어와서 그래서 컬럼 하나 더 땄어요. 그래서 2라고 썼습니다. 2라고 해서 지금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집어넣게 되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집어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클릭해서 색깔을 조금 변하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 색이 지금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연두색으로 봄이 와야 되니까 코로나가 없어지고 봄이 와야 됩니다. 이럴 때는 납작 엎드려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이게 왜 그러냐면 나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엎드리셔야 돼. 기분 나쁘다고 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여기 다 이제 끝났었던 사항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위에 보시면 갤러리 편집이라고 나오는데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한 카드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카드는 한 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 한 카드만 기록하시면 밑에 것들은 다 같이 기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얘가 코드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코드가 몇 번인지가 없죠. 맞죠? 얘가 어디 이게 어떤 업체인지 나오지가 않아요. 단속사라면 단속사업이라고 나와야 되지 거기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발주기간도 조달청이면 대구조달청이면 대구조달청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죠. 법인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주는 작업들을 나중에 또 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각각. 그러니까 이 서버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왔으면 이제 고객이라는 테이블에서 코드하고 고객이란 네임하고 이제 바꿔치는 작업들을 해줘야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엑셀의 함수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해보니까 테이블의 개념이 없는 분들은 이거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매트릭스적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개념이 있는 사람들만이 이거를 쉽게 접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짜신 분들은 쉽게 접목한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비주얼 베이직 짜신 분들도 테이블의 개념이 없으면 이거 짜기 힘들어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테이블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요까지 이제 저희가 끝냈고 여기다가 이제 검색으로 할게요. 먼저 검색은 딱 정해하시면 돼요. 클릭해서 하나를 더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옆으로 조금 빼고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에서 붙여놓도록 할게요. 얘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날짜를 여기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데이트 여기 있네요. 컨데이라고 얘를 이제 날짜를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018년도 11월 31일 날 계약이 된 거죠. 디자인에 약해서 중요한 거는 여기 얘입니다. 얘. 얘 그래서 중요하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조금 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전체 SQL 서버, ERP 서버에 있는 모든 테이블을 가져왔고, 예, 이제 그 작업을 끝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검색 폼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삽입에 가시면 여기 입력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텍스트 입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가시면 삽입에 가시면 또 레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놓고 여기다 사업명 검색이라고 쓰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계약명 검색 쌍따옴표 올려주시고 계약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약명 쌍따옴표 올려주시고 올리기 전에 콜론 치고 쌍따옴표 올려주시고 이렇게 계약명.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계약명을 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 컨트롤을 클릭하면 테스트 인풋 해가지고 1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예, 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예, 통상적으로 우리 그 비주얼 베이직을 짤 때는 txt로 넣죠. 예, txt 그 다음에 input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 input 1. 자, 그리고 엔터. 네, 그러면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폴트 가격이, 디폴트 값이 여기 텍스트 입력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깨끗하게 지우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뭐 전주 하면은 이제 전주에 관련되는 여기 계약명들이 쭉 뜨면 되겠죠. 아니면 뭐 개설 공사 이렇게 하면 뭐 개설 공사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뜨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끝났습니다.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갤러리 1로 되어 있네요. 이 갤러리 1은 고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은 여기 있는 이 다 아이템은 행위 수주라는 곳에서 가져왔다. 아까 SQL 서버에서 가져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서치로 하는 거예요. 서치해라. 뭐를 설치할까라고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 텍스트 박스에 있는 테스트 인풋에 있는 것을 이제 서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txt 그 다음에 input 있네요. 탭을 누르시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이죠. 이 컨트롤에 있는 텍스트를 탭을 누르시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서치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컬럼인지가 나오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구조화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어떤 머리글에 만들 것이냐. 그래서 여기, 이게 그 계약명이라 그랬죠. 자, 클릭하고, 가로 닫고. 여기서 서치를 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신 거죠. 그리고 엔터.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지우고, 이제 공사라고 한번 해볼까요? 공사. 네, 그러면 이제 공사에 관련되는 것들이 여기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주라고 한번 해볼까요? 전주. 그러면 전주에 해당되는 것만 이렇게 서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는 하나 끝난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게더링 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날짜로 또 한번 게더링을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계약 날짜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날짜별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삽입에 가시면 여기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입력에 보면 아까 우리가 텍스트 입력을 했는데 여기 밑으로 쭉 날짜 선택이라는 게 있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날짜에 관련되는 컨트롤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름이 데이트 피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얘도 이름을 조금 바꿀게요. 그래서 얘도 데이트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데이트. 그 다음에 P하고 1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도 또 하나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또 붙여놓을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작 일과 검색 일 사이 어느 사이에 들어가는 것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쓸게요. 얘를 복사하면 언더바하고 1이 나와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붙여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날짜별로 클릭해서 언제서부터
확인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그 날짜에 맞는 걸로 이제 솔팅이 되면 되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또 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날짜로만 또 검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예, 이게 지금 요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범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또 클릭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크게, 네, 좀 크게 놓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시니까. 네, 요까지가 끝났는데, 이제 여기서 필터링을 한번 걸어줘야 돼요. 얘는 모두 다죠. 행위라는 테이블에 있는 모두 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필터링을 한번 걸어가지고 작은 테이블로 한번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필터링을 거는 거는 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머리글을 어떻게 솔팅하는 의미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품문하고 같은 의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Shift하고 엔터를 눌러서 한번 이렇게 일단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필터를 걸도록 할게요. 필터를 거는데 얘를 걸 거예요. 얘를 거는데 근데 어떻게 걸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테이블이 나오게 되면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냐면 테이블에 해당되는 머리글이 나와 줘야 돼요. 그래서 얘도 Shift 엔터해서 밑으로 일단 떨어뜨리고요. 그래서 테이블에 해당되는 머리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테이블에 해당되는 머리글은 데이트, 컨데이트죠. 컨스트랙트인데 이게 또 잘못 썼네. 데이트. 이렇게 머리글이 나왔죠. 자, 얘가 이꼴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뭐보다 아까 컨트롤 있죠. 데이트 픽1 맞죠? 있는 텍스트보다 여기 보시면 셀렉티드 데이트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엔드는 파워 BI도 엔드는 다 이렇게 똑같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워 BI를 하나 알면 얘도 좀 쉬워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컨 데이트가 작거나 같아야 돼요. 뭐보다 데이트 P1 언더바 1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점 찍으면 셀렉티드 데이트가 바로 앞에 나와요. 그러면 그냥 여기 바로 이렇게 셀렉티드 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가로 닫으면 자, 이렇게 가로 닫으면 되겠죠. 그럼 가로 닫으면 얘가 일단 솔팅이 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필터링이 되겠죠. 이렇게 그 빨간불이 나오면은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게 그래서 코딩이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소수점 하나 잘못 찍거나.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필터를 끝내고 나면 구분기형이 콤마를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준 겁니다. 콤마를 찍어주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로가 하나 더 쳐져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서치 다음에 필터링을 한 요 테이블에 해당되는 얘만 이제 써라.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 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이것도 한참 넘어가야 되네. 자, 날짜를 제가 2019년도 1월 31일로 바꾸니까 1월 31일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제가 전주 쓰면 이제 전주에 해당되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도 12월 1일 걸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19년도 1월 21일 날 전주에서 이렇게 계약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목적했던 것은 다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 끝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한번 이게 스탠다드가 있으면 계속 보고 쓰면 되는 거니까. 저도 강의할 때 그렇게 합니다. 먼저 누군가 스탠다드를 하나 만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강의를 하죠. 그래서 스탠다드에서 벗어나는 응용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